예, 안녕하십니까. 양치수 정치방송 TV 양치수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런 좀 일이 있죠.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를 과연 이제, 이 시기에서 왜 먼저, 탄핵적인 판결을 먼저 하느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과연 이제 어떠한 상황을 이 헌재 쪽에서 보고 과연 이제 이 선고 결정을 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이제 총리를 제가 볼 때 먼저 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 탄핵적인 이 인용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변론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뭐 윤축 뭐 그쪽에서 이제 해서 뭐 증인으로 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딱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윤, 윤 대통령이 어쨌든 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과연 이제 그 비상경이라는 시기를 가지고 제대로 이제 뭐 이제 회의를 이제 거치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회의를 거쳤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뭐 많은 그 좀 이런 뭐 탄핵이라는 부분이 뭐 변론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뭐 네가 맞냐 뭐 내가 맞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알고도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내란적인 부분을 그냥 방조했냐 아니면은 뭐 이 부분이 아닌 뭐 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그래도 설득을 시켰냐 뭐 이제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덕수 총리로서는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부분에서 어, 먼저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판결을 먼저 하지 않고 한독수를 먼저 한다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상황은 이 한독수라는 총리는 한 총리는 그냥 기각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왜그 윤통이 지금 완전히 지연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민주당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26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 한 총리 같은 경우는 28일이에요. 28일. 그러면은 이 지금 윤석열 윤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28일 날 된다고 봐야죠. 28일. 그러니까 한 총리가 28일이 아니고 한 총리는 25일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지금 24 잠깐만요. 24일이 월요일이죠. 예, 24일이 월요일이니까 24일이죠. 예. 그러니까 한 총리가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한 총리가 그러니까 제 이제 그냥 생각이에요. 음,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총리가 이제 24일 월요일 그 다음에 민주당 이 대표가 26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윤통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윤 대통령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한다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쪽이 더 될 확률이 높다. 인용적인 파면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랬을 것 같으면은 이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을 먼저 헌재 심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은 뒤쪽으로 밀려났죠. 그러면은 이 한총리라는 사람은 직무 복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거의 인용이 될 확률이 파면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금 헌재에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설득은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확률이 헌재 쪽에서는 높아 보인다. 제 추측은.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이재명 당대표가 2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할 확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부분이 더 뒤로 밀려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 뭐 저번 주 하지 못하고 이번 주 하지 못하면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또 이번 주 지금 다음 주에 또 지금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분이 4월 초까지도 밀려날 확률도 있다. 이런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24,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부분이 과연 이제 기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이 빨리 선고일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인용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뒤쪽을 좀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항상 이제 그 헌재 쪽에서는 거의 다 금요일 날 거의 다 이렇게 했죠. 금요일 날 거의 했었는데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26일 화요일인데 이때 청소년 고3 쪽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시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기간에 헌재라는 부분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 이 고3 학생들의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된 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시도발적으로는 하지를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28일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뒤로 밀려나게 되면은 이제 국민적인 더 지금 날씨가 이제 뭐 춘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사람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저는 4월까지는 좀 밀려나지 않을 이건 뭐 이제 추측인데 밀려나지는 않을 것 같고 한덕수 총리의 이제 기각적인 판단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2심을 때려놓고 공직선거법이랑 항소심이죠. 예, 그 부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나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헌재에서 선고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목요일 정도에 선고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띄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 2심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선고일을 한다? 그렇게는 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선고일을 본다면은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8일 정도. 예. 만약에 27일 날 한다고 한다면은 25일이나 이때 헌재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25일 날 할 수 있다?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음, 목요일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목요일 정도. 그래서 그때 좀 말을 해가지고 선고일이 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4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또 요번에 또 사건이 일어났죠. 헌재라는 부분, 이제 건물입니다. 헌재라는 건물인데, 이제 서로 간에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찬성하는 탄핵, 탄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죠. 국회의원 자체들이, 의원님 자체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국민의힘 사람 또 한 사람 또 와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여기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뭐 1인 시위라든지 또는 뭐 다들 다뭐한 뭐 1인 시위라기보다는 1인 시위도 뭐 생각을 하고 또는 뭐 그냥 이제 시위를 하러 뭐 모여가지고 단체로 좀 모여가지고 간 사람들 뭐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있는 이제 탄핵 찬성하는 쪽에 뭐 바나나라든지 계란 뭐 이런 거 이제 던지는 그런 사태가 나왔는데 계란 하면은 이제 제일 그 떠오르는 저는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농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 때 이제 계란 이제 투척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근데 저는 이 지금의 이런 상황 자체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그 분란 아닙니까? 분란.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싸움을 만드는 이 사태. 그러니까 이 지금 헌재에서는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 국민적인 이 혼란을 빨리 막아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한국이라는 지금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잖아요. 장사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빨리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24, 26, 28 이게 빨리 끝나야 됩니다. 24, 26, 28 이 부분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저는 계란적인 사태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뭐 이제 뭐 저희 나라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곧 잡힐 거예요. 예. 잡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해야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사회적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서로 간에 저는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어떠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무슨 또 IS니 무슨 테러니 뭐 이게 그가 이런 그 말 장난을 할 바에는 저는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IS가 있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이렇게 하는 그 정치권 사람들 참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지금 막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니 무슨 뭐 이상한 그거 건더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갖고 노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지금 헛짓하다가 지금 완전히 난리 났죠. 헛짓하다가 난리 나고 그 후원 이제 했던 사람이 이제 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뭐 돈을 줘가지고 뭐 이래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홍준표 시장이든 한동훈 그 사람이든 오세훈 이 시장이든 이 사람은 국민의힘 그 지지층입니다. 지지층. 이 지지층에서 뭔가 지금 이제 뭐가 됐든 이제 선거 그 후보를 당선시키려면은 당원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에서 이게 이제 떨어질까 봐, 표가 떨어질까 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이제 어, 약간의 좀 대권을 노리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완전히 지금 폭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돌릴 만한 게 이재명 당대표 다음 주 26일 어떻게든 2심에서 잘못 나와라 잘못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 자기들이 반전을 해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24일 월요일날 한다는 이유는 그냥 제 추측은 이 사람은 그냥 직무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맨날 이 부분을 말하죠. 뭐 자기들이 뭐 했던 사람 전부 탄핵시킨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몇 건이 안 돼요. 법에 이렇게 해서 뭐 추진 다 돼가지고 통과시킨 거는 몇 건이 안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계속 뭐 29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거의 뭐 한 13건 정도. 그래서 비상계엄 있고 나서 했을 때 5건 정도에서 6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뭐 계속 말을 해가지고 뭐 계엄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이거는 무슨 정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당이든 다 똑같고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은 계엄이라는 이 부분을 통치적으로 그러면 다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계엄이라는 헌법에 정해진 법칙이 있잖아요. 전시와 경제적 완전히 폭락 아닙니까? 그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법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뭔가 지지층에서 이제 받고 당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는 항상 그 국회의원들을 볼 때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당에서 뭔가 좀 위에 있어요. 그 자체가
좀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어, 나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말을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이 정치권의 그 풍토가 변하지, 계속적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해서 계속 무슨 싸움을 국민들이 듣기에 얼마나 좀 거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뭐 커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이 절대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그렇다면 왜 지금 의대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의과대학 이런 쪽에서도 이제 뭐 휴학이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제 아닌 걸로 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그 작전을 쓰고 있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거의 한 절반의 이상을 한 100에서 한 50% 이상을 민주당 쪽은 좀 보고 그렇게 좀 유지를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해서 그를 이제 좀 깎아서 이렇게 연금 개혁을 했잖아.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뭐 세대별로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20대, 30대, 40대 이 부분에서 뭐가 됐든 또 계속적으로 내야 하거든요, 돈을. 그러면 또 저쪽에다 주고. 근데 그 자체가 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윗선에서도 밑에 그 부분을 위해서 뭔가 이제 본인들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는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타협점을 좀 그래도 좀 잘 잡아놔야 되지 않았나. 그냥 뭐 갑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탄핵으로 싸우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계속 뭐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새벽이니까 어제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왜 그 부분이 통과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 뭔가 하더라도 그 세대별로 지금 그 부분도 파악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언제쯤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소요가 다 된다. 돈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2060 몇 년까지 이제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 이 부분으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연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상황을 같이 양당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 세대적으로 그거는 아예 일체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한 뭐 10년에서 뭐 십몇 년 더 지연시켜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그게 무슨 이게 무슨 토론이 되고 상의가 됩니까? 전혀 저는 논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전문가라든지 양당의 그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다 상의를 해가지고 세대별로도 문제점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냥 대충 그냥 끼워 먹기 식으로 한 그런 좀 연금 이런 개혁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제 지금 그 최상무 권한대행도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다시 직무복귀를 해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조금의 지금 뭔가 컨트롤 타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어, 좀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더 서로 간에 좀 더 타협하는 그런 좀 시기가 와주길 바라는데, 과연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각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그 현재적인 부분이 빨리 끝나줘야 그 부분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살아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잘, 다음 주 중으로 풀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나마 방송을 잠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음, 무난히 조금 좀 풀려져 가는 그런 한국의 나라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면서, 녹화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분씩 해 주시는 게 제가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